돈의 속성의 시작은 돈을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여러분, 돈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매일 돈을 벌고 쓰고 투자합니다. 하지만 정작 돈의 본질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은 돈의 속성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돈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사회적 약속이자 에너지의 흐름입니다. 오늘날의 화폐 시스템은 이런 약속과 신뢰를 바탕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돈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돈을 다루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우리는 돈을 벌어 소비하거나 저축하고 일부는 투자합니다. 그렇다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돈 흐름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부자들은 돈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투자합니다. 왜냐하면 투자는 돈을 배가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가난한 사람들은 돈이 들어오면 바로 소비부터 합니다. 소비는 순간의 만족을 제공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자산을 늘리지 않습니다. 부자들은 소득을 창출하는 자산을 구매하고 그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다시 투자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주식, 사업체 등은 돈을 낳게 하는 대표적인 자산입니다. 반면 가난한 사람들은 소득이 생기면 빚을 갚거나 생활비로 사용합니다. 이렇게 되면 돈이 순환하지 않고 고갈되기 쉽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월 소득 500만 원이 있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어 씨는 소득의 20%인 100만 원을 먼저 투자하고 나머지 400만 원으로 생활합니다. B 씨는 소득 전체를 생활비와 소비에 사용합니다. 10년 후 어 씨는 투자금과 복리 효과로 2억 원 이상의 자산을 만들었지만 B 씨는 자산이 거의 없습니다. 돈의 흐름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돈의 흐름을 이해하는 또 다른 중요한 개념은 현금 흐름입니다. 현금 흐름은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의 차이를 말합니다. 긍정적인 현금 흐름은 더 많은 돈이 들어올 때, 부정적인 현금 흐름은 더 많은 돈이 나갈 때 발생합니다. 부자들은 항상 긍정적인 현금 흐름을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시간은 돈일까요? 사실 시간은 돈보다 더 중요한 자산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복리의 마법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을 연 10%로 투자했을 때 10년 후에는 259만 원이 됩니다. 하지만 20년 후에는 무려 672만 원이 됩니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돈은 배가 됩니다. 이를 복리의 힘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바로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복리는 인류 최대의 발명품이라고 했던 이유입니다. 매월 30만 원을 연 8% 수익률로 30년간 투자하면 얼마가 될까요? 무려 4억 원이 넘습니다. 원금 총액은 약 1억 원인데 복리 효과로 4억 원이 된 것입니다. 복리의 힘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72법칙을 기억하세요. 71을 이자율로 나누면 돈이 2배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 이자율 9%에 투자하면 71을 9로 나눈 8년 정도면 투자금이 2배가 됩니다. 연 이자율 12%라면 6년이면 2배가 됩니다. 이처럼 수익률이 조금만 높아져도 자산이 2배가 되는 시간이 크게 단축됩니다. 복리 투자의 또 다른 중요한 원칙은 조기 시작의 힘입니다. 20대에 투자를 시작한 사람과 40대에 투자를 시작한 사람의 차이는 상상보다 훨씬 큽니다. 예를 들어 25세에 매월 30만 원씩 투자를 시작해 65세까지 계속한 사람과 40세에 시작해 65세까지 투자한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연 수익률 8%를 가정했을 때 25세에 시작한 사람은 약 10억 원 이상을 모을 수 있지만 40세에 시작한 사람은 약 3억 원 정도밖에 모으지 못합니다. 단 15년의 차이가 약 7억 원의 차이를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시간이 지날수록 돈의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란 무엇일까요? 인플레이션은 돈의 구매력이 감소하는 현상입니다. 즉, 오늘 100만 원의 가치는 10년 후에 100만 원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한국의 평균 인플레이션율은 약 2에서 3%입니다. 이는 매년 돈의 가치가 2에서 3%씩 감소한다는 의미입니다.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실감하기 어렵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현재 인플레이션율이 3%라면 20년 후에는 현재 1,000원의 가치가 약 540원으로 떨어집니다. 즉, 구매력이 거의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은행 예금에만 돈을 두면 실질적으로는 자산이 감소하는 셈이 됩니다. 현재 은행 예금 금리가 2% 내외인데 인플레이션이 3%라면 실질 수익률은 마이너스 1%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돈을 쥐고 있는 것만으로는 자산이 증식되지 않습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돈을 어떻게 배치하느냐가 핵심입니다. 인플레이션을 이기는 투자 수익률을 창출해야만 실질적인 자산 증가가 가능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주식, 부동산, 사업체와 같은 실물. 자산이 인플레이션 시대의 구매력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습니다. 돈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감정과 심리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돈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생각은 어린 시절부터 형성되어 평생 돈을 다루는 방식에 영향을 줍니다. 돈에 대한 심리는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돈 회피형은 돈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생각하는 것 자체를 불편해합니다. 둘째, 돈 숭배형은 돈을 성공과 행복의 유일한 척도로 여깁니다. 셋째, 돈 균형형은 돈을 삶의 도구로 인식하고 합리적으로 관리합니다. 넷째, 돈 불안형은 항상 돈이 부족할까 불안해하며 과도하게 절약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유형에 속하시나요? 자신의 돈에 대한 심리를 이해하는 것이 건강한 재무 습관을 형성하는 첫걸음입니다. 부자들은 대부분 돈 균형형에 속합니다. 그들은 돈을 목적이 아닌 도구로 여기며 감정적이기보다 합리적으로 돈을 관리합니다. 돈에 대한 심리적 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돈 습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돈과 관련된 부정적인 믿음이 있다면 이를 인식하고 변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첫째, 돈은 도구입니다. 돈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목표를 위해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동차가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한 도구인 것처럼 돈은 여러분의 행복과 자유를 위한 도구입니다. 둘째, 돈은 사람의 성향을 드러냅니다.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는 그 사람의 가치관과 성향을 드러냅니다. 소비 습관을 보면 그 사람의 우선순위와 성격을 알 수 있습니다. 돈을 쓰는 패턴을 분석해 보면 자신의 진짜 가치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셋째, 돈은 증식하거나 소멸합니다. 투자와 소비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소비만 하면 돈은 사라지고 투자하면 돈은 늘어납니다. 부자들은 자산에 돈을 쓰고 가난한 사람들은 부채와 소비에 돈을 씁니다. 넷째, 돈은 배워야 합니다. 돈을 다루는 기술은 학교에서 배우지 않습니다. 직접 경험하고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무 지식은 평생 학습해야 할 중요한 분야입니다. 다섯째, 돈은 투자와 소비의 균형입니다. 모든 돈을 투자하는 것도 모두 소비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균형 잡힌 재무 관리가 필요합니다. 현재의 행복과 미래의 안정, 2가지 모두를 위한 균형이 중요합니다. 이 5가지 속성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돈에 대한 관점이 바뀌고 더 효과적으로 돈을 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돈의 속성을 이해했다면 실생활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3가지 핵심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관리법입니다. 효과적인 예산관리의 핵심은 50532 원칙입니다. 소득의 50%는 필수 생활비, 30%는 비필수 지출, 그리고 20%는 저축과 투자에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매달 소득이 생기면 가장 먼저 20%를 저축계좌로 자동 이체하세요. 그리고 남은 돈으로 생활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계부를 작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요즘은 다양한 가계부 앱이 있어 손쉽게 지출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한 달 동안 모든 지출을 기록하면 불필요한 지출이 어디서 발생하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작은 지출이 모여 큰 금액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효과적인 예산 관리를 위한 또 다른 중요한 원칙은 Pay Yourself, First Pay Yourself First입니다.
이는 급여가 들어오면 가장 먼저 자신의 미래를 위해 돈을 떼어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월급이 들어오면 생활비, 공과금, 대출 상환 등을 먼저 지불하고 남은 돈을 저축합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대부분 저축할 돈이 남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급여가 들어오면 가장 먼저 목표 금액의 월 소득의 20%를 저축계좌로 자동 이체하고 나머지로 생활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소비에도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모든 소비를 세 가지로 분류해 보세요. 필수 지출, 가치 있는 지출, 불필요한 지출입니다. 필수 지출은 식비, 주거비, 교통비 등 생존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가치 있는 지출은 삶의 질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가치를 창출하는 비용, 예를 들어 건강관리, 교육, 여행 등입니다. 불필요한 지출은 습관적으로 하게 되는 소비로 실제로는 별 만족감을 주지 않는 비용입니다. 예산을 세울 때는 필수 지출을 충족시키고 가치 있는 지출에 적절히 투자하며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두 번째, 현금 흐름 관리법입니다. 현금 흐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수입을 늘리거나 지출을 줄여야 합니다. 수입을 늘리는 방법으로는 본업 외의 부업이나 투자 수익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요즘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부업 기회가 있습니다. 현금 흐름을 개선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다양한 수입원을 만드는 것입니다. 급여 외에도 투자 수익, 임대 수입, 부업, 로열티 수입 등 여러 채널에서 돈이 들어오게 하면 재정적 안정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부자들은 대개 7개 이상의 수입원을 가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고정 비용부터 점검하세요. 통신비, 보험료, 구독 서비스 등 매월 자동으로 나가는 비용을 재검토하면 상당한 금액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하지 않는 구독 서비스를 취소하거나 통신사 요금제를 재검토하는 것만으로도 매월 수만 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작은 누수 현상에도 주의하세요. 매일 사 먹는 커피 한 잔, 구내식당 대신 외식, 충동적인 인터넷 쇼핑 등은 각각은 작은 금액이지만 한 달로 환산하면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4,000원짜리 커피를 한 잔씩 사 마신다면 한 달이면 12만 원, 1년이면 144만 원입니다. 이 돈을 연 8%로 30년간 투자한다면 약 2천만 원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장기적으로는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투자 포트폴리오 구축입니다. 투자는 리스크 분산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투자 포트폴리오는 자신의 나이, 재정 상황, 위험 감수 성향에 맞게 구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젊을수록 주식과 같은 성장 자산의 비중을 높이고 나이가 들수록 채권과 같은 안정자산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효과적인 투자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투자 목표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단기 목표인지 장기 목표인지에 따라 투자 방식이 달라집니다. 1년 이내에 필요한 자금이라면 예금이나 단기 채권과 같은 안전한 상품에 투자해야 합니다. 10년 이상의 장기 목표라면 주식이나 부동산과 같은 성장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투자 초보자라면 인덱스 펀드나 ETF 상장지수 펀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시장 전체에 분산 투자하므로 개별 주식 투자보다 위험이 낮습니다. 매월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투자하는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 전략도 효과적입니다. 이는 시장의 등락에 상관없이 꾸준히 투자함으로써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추는 방법입니다. 분산 투자의 중요성도 기억하세요. 모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투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종목이나 한 자산군에 모든 돈을 투자하면 그 자산의 가치가 하락했을 때 큰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 채권, 부동산, 현금 등 다양한 자산군에 분산 투자하고 주식 내에서도 여러 산업과 국가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위험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또한 부동산, 주식, 채권, 예금 등 다양한 자산군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자산이 하락해도 다른 자산이 상승하면 전체적인 포트폴리오는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각 자산의 비중은 자신의 나이와 위험 감수 성향에 따라 조정하면 됩니다. 일반적인 원칙은 자신의 나이를 100에서 뺀 수치를 주식 비중으로 하고 나머지를 채권과 안전자산에 배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30세라면 70%는 주식, 30%는 채권과 현금에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의 핵심은 50-5-3-2 원칙입니다. 소득의 50%는 필수 생활비, 30%는 비필수 지출, 그리고 20%는 저축과 투자에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매달 소득이 생기면 가장 먼저 20%를 저축계좌로 자동 이체하세요. 그리고 남은 돈으로 생활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계부를 작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요즘은 다양한 가계부 앱이 있어 손쉽게 지출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한 달 동안 모든 지출을 기록하면 불필요한 지출이 어디서 발생하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작은 지출이 모여 큰 금액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두 번째, 현금 흐름 관리법입니다. 현금 흐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수입을 늘리거나 지출을 줄여야 합니다. 수입을 늘리는 방법으로는 본업 외의 부업이나 투자 수익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요즘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부업 기회가 있습니다.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고정 비용부터 점검하세요. 통신비, 보험료, 구독 서비스 등 매월 자동으로 나가는 비용을 재검토하면 상당한 금액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하지 않는 구독 서비스를 취소하거나 통신사 요금제를 재검토하는 것만으로도 매월 수만 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투자 포트폴리오 구축입니다. 투자는 리스크 분산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투자 포트폴리오는 자신의 나이, 재정 상황, 위험 감수 성향에 맞게 구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젊을수록 주식과 같은 성장 자산의 비중을 높이고 나이가 들수록 채권과 같은 안정자산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투자 초보자라면 인덱스 펀드나 ETF 상장지수 펀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시장 전체에 분산 투자하므로 개별 주식 투자보다 위험이 낮습니다. 매월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투자하는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 전략도 효과적입니다. 이는 시장의 등락에 상관없이 꾸준히 투자함으로써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추는 방법입니다. 또한 부동산, 주식, 채권, 예금 등 다양한 자산군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자산이 하락해도 다른 자산이 상승하면 전체적인 포트폴리오는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돈을 다루는 데 있어 가장 큰 장애물은 종종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돈에 대한 심리적 장벽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첫째, 부자가 될 자격이 없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많은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자신은 부를 누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은 어린 시절의 경험이나 사회적 메시지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습니다. 부는 자격의 문제가 아니라 올바른 지식과 행동의 결과입니다. 이러한 부의 한계 신념은 종종 어린 시절에 형성됩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나쁘다. 돈을 벌려면 남을 이용해야 한다. 부자가 되려면 운이 좋아야 한다 등의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들으면 이것이 내면화되어 무의식적인 한계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런 신념을 바꾸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돈에 대한 생각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그것이 진실인지 질문해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둘째, 돈은 악의 근원이라는 믿음을 제고하세요. 돈 자체는 중립적인 도구일 뿐 선과 악은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의 의도에 달려 있습니다. 돈은 많은 선한 일을 가능하게 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돈을 통해 우리는 자신과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건강을 관리하고 더 나아가 지역 사회나 전 세계적인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과 같은 부자들은 자신의 재산 대부분을 인류의 건강, 교육, 빈곤 퇴치 등을 위해 기부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돈은 그 자체로 좋거나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가치가 결정됩니다. 셋째, 지금 즐기고 나중에 저축하자는 유혹을 이겨내세요.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지만 성공적인 재무 관리는 지연된 만족을 요구합니다. 작은 희생을 통해 미래에 더 큰 보상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지연된 만족이라는 개념은 유명한 마시멜로 실험을 통해 잘 알려졌습니다. 아이들에게 마시멜로 하나를 주고 일정 시간 동안 먹지 않으면 하나를 더 주겠다고 약속했을 때 유혹을 참고 기다린 아이들이 나중에 인생에서 더 성공적이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재정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소비하는 대신 투자함으로써 미래에 더 큰 부를 누릴 수 있습니다. 넷째, 나는 돈에 대해 잘 모른다는 두려움을 극복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재정 문제를 복잡하고 어렵게 느끼고 회피합니다. 하지만 재정 지식은 단계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기본적인 개념부터 하나씩 익혀나가면 됩니다. 금융 문맹은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학교에서는 돈 관리에 대해 거의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금융 지식 없이 사회에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요즘은 책, 블로그, 유튜브, 팟캐스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재정 교육 콘텐츠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매주 한 가지씩 새로운 금융 개념을 배우는 습관을 들이면 1년 후에는 상당한 금융 지식을 갖게 될 것입니다. 다섯째, 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라는 사회적 금기를 깨세요. 한국 사회에서는 특히 돈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돈에 대해 터놓고 이야기하고 배울 때 재정적 지혜가 쌓입니다. 이러한 심리적 장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돈에 대한 믿음과 태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긍정적인 돈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장기적인 재정 건강의 첫걸음입니다. 돈의 속성 이제 조금 더 이해가 되셨나요? 돈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반영하는 도구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돈은 시간과 노력의 결정체이자 가치 교환의 수단입니다. 정부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이지만 그 이면에는 인간의 노동과 창의성이 있습니다. 둘째,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돈 흐름에는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부자는 소득이 생기면 먼저 투자하고 투자에서 발생한 수익으로 지출합니다. 이는 돈이 돈을 버는 선순환 구조를 만듭니다. 셋째, 시간은 복리의 마법을 통해 돈을 증식시킵니다. 조기에 투자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며 인플레이션을 이기는 투자 전략이 필요합니다. 넷째, 돈에 대한 심리적 태도가 재무 상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돈에 대한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재무적 성공의 첫걸음입니다. 다섯째, 돈은 도구, 성향의 반영, 증식과 소멸, 학습의 대상, 균형의 산물이라는 5가지 속성을 가집니다. 이 속성을 이해하면 돈을 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효과적인 재무 관리를 위해서는 예산 관리, 현금 흐름 개선, 분산 투자 포트폴리오 구축이 필요합니다. 이는 구체적인 전략과 꾸준한 실천이 요구됩니다.